가 완성되기 전에 밑줄이에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밑줄이에요.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의 밑줄이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자료를 제시해 밑줄이에요. 이게 바로 확인설명 의무죠. 자, 다음에 1호 당해 중개사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고요. 2호 법령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설명해야 되고 3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2항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중개 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밑줄이에요. 다음 3항 내려갑니다.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인데 3항 개업공인인증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사 밑줄이고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밑줄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 밑줄이고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의 밑줄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하여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란다. 여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로 열고 3년이라고 메모하세요. 그럼 확인설명서 몇 년 보존하라는 얘기예요? 3년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이제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원본, 사본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4항 제3항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인증서,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서명 및 날인의 밑줄 긋고 밑에 동그라미예요. 당해 중개행이라는 소속공사가 있는 경우는 중개행이한 소공사 밑줄이고요. 소속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함께 서명 및 날인의 밑줄이에요. 자, 다음에 25조 2 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상 증표 제시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다음 영제 21조입니다. 2항. 개업공사는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이 법제 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밑줄입니다.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 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의 밑줄이고 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설명서에 기재의 밑줄이에요. 그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는 매수의뢰인, 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을 하고 설명서에 기재도 하라는 얘기죠. 둘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3항입니다. 개업공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의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죠. 확인설명 의무 규정을 전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확인설명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리 법 25조에서 두 가지 의무를 명시했네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잖아요. 완성되기 전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할 의무를 부여했어요. 근데 중개가 완성된 후잖아요. 중개가 완성된 후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 보존을 하라. 그래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를 명시했네요. 두 가지 의무를. 그럼 확인 설명이거든요.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신답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 의무예요. 개업공인인증서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요.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and입니다. and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확인 설명 의무 25조 1항 조문입니다. 그럼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개업공인인증서죠. 개업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예요.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이것을 소속공인인증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소공사는 확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공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나아가 자격정지 사유를 나중에 공부하는데 자격정지 사유를 보면 소속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미지시했잖아요. 그러면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공은 이걸 할 수 있을 뿐이지 의무 주체는 누구라고 지금? 개공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얘기입니다. 소속 공인인사는 중개 의뢰받는 경우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OX. X라고 해야 된다. 설명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의무는 개공이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출제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언제까지 하라고요? 중개 완성되기 전. 그래서 밑줄을 쭉쭉 꺼놨는데 왜 그랬냐면요. 밑줄 긋은 부분을 나중에 이거 갖고 장난치면요. 여러분들이 엄청 속아요. 예를 들면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취득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 제시한다. OX. X. 전이죠. 다음에 이거 취득의뢰인한테 설명하라고 했죠. 개업공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OX. X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 의외로 많이 속아요. 또 설명을 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해야 한다. OX. X예요.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연습을 다 할 겁니다. 그러면 근거자라는 게 뭐냐?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하고 있으니까 중개대상물 관련 공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중개대상물 관련 공부라는 게 제시된 게 토지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그 밖에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이제 뭔지는 여러분들 들어봤죠? 시중 18개의 공부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부동산 종합증명서예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까지만 하라고 그랬지 이거 교부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부 의무까지는 없다. 일단 그래서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부할 의무는 없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반드시 교부합니다. 반드시 교부하고 있고요.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장도 이 교부를 해주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의뢰인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지만 일단은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 의무였고요. 그럼 어떤 사항을 확인 설명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39쪽의 위에 박스 갑니다. 이제 개업공사가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업,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등 중개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돼요. 기본적인 사항의 밑줄 쫙.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다음 순환서부터 원래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쳐볼까요? 기의 동그라미, 기. 기본적인 사항의 기. 다음 니은,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설명해야 돼요. 권리관계에 밑줄 긋고 권의 동그라미. 다음 디귿, 거래 예정금액 설명해야 돼요. 거래 예정금액에 밑줄 긋고 거자의 동그라미. 다음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보수 밑줄 긋고 산출내역까지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수 있죠. 수의 동그라미. 중개보수 할 때 수. 그 다음에 리을,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기한에 관한 사항. 공법상 밑줄 긋고 제한 밑줄 긋고 공법상 제한을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공자의 동그라미. 공. 다음 미음, 수도전기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밑줄 긋고 시의 동그라미. 다음 비읍, 벽면 및 도배 상태 모두 밑줄 긋고 면의 동그라미. 벽면할 때 면. 다음 시옷,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조건 설명해야 돼요. 환경조건에 밑줄 긋고 환의 동그라미. 환. 다음에 이응,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시장학교 등 근접성 등 입지조건. 입지조건에 밑줄 긋고 지의 동그라미. 입지할 때 지. 다음 지읒,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밑줄 긋고 부담할 조세의 중립세율, 조세의 중립세율에 밑줄 긋고 조세할 때 세의 동그라미. 자, 확인 설명사항 10가지 동그라미 찾았죠? 여러분들의 운명이자 숙명이다. 확인 설명사항 암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자, 그럼 확인 설명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동그라미 친 게 있잖아요. 이제 두음자 따는 방식으로 철저히 나중에 이제 암기표가 나갈 건데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한계할 거거든요. 이게 두 음자 따는 방식은 리듬을 타야 돼. 리듬을. 기권거수에서 끊고, 공시면에서 끊고, 환지세에서 끊습니다. 기권한 사람은 거수하여 공시하면 환지세를 면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자연스럽게 기가 모고 권이 모고가 기억이 날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는데, 기는 뭐였어요? 기본적인 사항. 그럼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죠. 그럼 이거 브리핑할 때는 대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맞죠? 보세요. 건축물의 면적이 이렇게 되죠. 전용 면적은 이렇게 되고 공용 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사항. 문제 없어요. 권이 뭐예요? 권리관계 사항. 그럼 권리관계는 소유자. 보세요. 등기사항 증명서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소유자 설명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홍길동으로 돼 있네요. 이거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네요. 이런 식으로 브리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구를 보여주면서 저당 잡혀 있죠. 채권 체액은 얼마입니다. 브리핑해야 돼요. 이때 실제 피담보 채매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나중에 이 판례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거래 예정금액이죠. 거는 거래 예정금액. 장차 얼마에 걸을 거냐. 그럼 거래 예정금액은 브리핑할 때요. FM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현재 이 물건은 매도인이 6억에 내놓으셨다. 근데 내가 현장 답사한 결과 이 물건은 워낙 깨끗해서 시세가 현재 6억이지만 인테리어 공사도 아주 잘 돼 있다. 그러니까 6억 1천 정도는 가능하다. 이거. 그리고 실제로 이 거래가 지금 현재 6억에 되고 있지만 이거는 6억 1천에 거래해야지 적정 금액이 될 겁니다. 라고 브리핑해야 돼요. 뭔 말인지 되시죠? 또 거꾸로 매도인은 6억에 내놨지만 가서 봤더니 너무 집을 험하게 썼다. 그래갖고 수리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정 금액이 5억 9천으로 생각이 된다. 이 금액에 거래가 가능하다. 라고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브리핑하면 거래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맞죠? 시세가 6억이에요. 그럼 매수인한테는 시세 얼마라고 해야 돼? 예? 6억 2천 정도 가고 있다. 근데 손님이 급매로다가 내놓은 거다. 그 다음에 이거 다른 부동산에 지금 계약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으니까 이거 돈 넣어놓고 가셔라. 그죠? 이게 능력 있는 개공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 예정금액 브리핑 하라는 얘기죠. 이게. 다음에 수는 이제 암기표에서 숫자는 무조건 보수예요. 수수료, 보수. 그래서 보수인데 이건 보수, 중개보수 및 실립의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 내역 모두 브리핑해야 돼요. 이거 산출 내역까지 다 설명한다. 그러니까 보수는 2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이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라고 브리핑해야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거 브리핑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네 인정은 돈 얘기하는 거 엄청 싫어하죠? 근데 브리핑하세요.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 현재 보수는 얼마입니다. 라고 브리핑을 해버려야 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은 뭐냐?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공법상 제한입니다.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 이거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투기과일주구이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안 된다. 이거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법상 제한이 바로 그거고, 다음에 시는 시설물이죠. 시설물의 상태. 시설이라 하면 이건 건축물 내부 시설로 이해하세요. 그럼 건물 내부에 뭐가 있느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있죠. 배수, 승강기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시설이다. 이거 파손 여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물은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거 문짝이 파손돼 있네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시설물의 상태. 그다음에 면은 벽면이에요. 벽면 도배 상태. 벽에 금간대가 있는지,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야 되는지, 벽면 도배 상태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환은 뭐였어요? 환경 조건. 이거 미리 기억하세요. 우리 과목에서 지금 환경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조, 소음, 진동. 세 가지 얘기한다. 일조, 소음, 진동. 그럼 일조량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음에 이거 지하철 지나갈 때 진동은 있는지, 다음에 공사장 옆에 있는데 소음은 들려오는지, 일조, 소음, 진동을 브리핑한다. 이게 환경이에요. 주변 환경은 입지 조건이에요. 주변 환경은 지는 입지죠. 도로 몇 메타 폭을 접하고 있으며 이건 포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대중교통사는 뭐가 연결되는지, 지하철 몇 번 출구,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뭐가 있는지 다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다 설명해야 돼요. 종합의료시설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다음에 학교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전부 다 브리핑해야 됩니다. 이게 입지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바로 입지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환경은 일조소음 진동을 얘기하고요. 입지가 바로 주변 환경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세는 뭐예요? 세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죠. 그러니까 취득을 하는 게 불입행하니까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설명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득 관련 조사를 하면 여러분들 세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취득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택의 경우는 금액별, 면적별 나눠져 있죠. 1.1, 2.2, 3.3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은 4%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브리핑 나갈 때 4.6% 브리핑합니다. 그럼 상가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이 몇 프로? 4.6%. 4.6% 브리핑 나와요. 취득세 기본 세율이 몇 프로? 좋아요. 4%예요, 4%.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까지 다 한다면 이제 4.6%로 브리핑을 많이 하고요. 토지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금액별로 면적별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나중에 이제 세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4.6% 브리핑하고 이제 통상 등기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한 5% 정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까지만 설명하면 되지 양도 관련 조세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유 관련 조세도 설명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매매 중개할 때는 양도소득세율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손님이 꼭 물어봐요. 꼭 물어봅니다. 또 보유 관련 조세는 체납 여부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브리핑할 의무는 취득 관련 조세까지지만 양도 관련 조세도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법은 몇 문제를 내는 게 맞다? 40문제를 내는 게 맞다. 그게 맞아요. 이게. 자, 그래서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 10가지를 브리핑합니다. 그러면 요 사항과 우리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사가 공개할 정보가 비슷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를 보겠습니다. 교재 121쪽이었나? 121쪽. 120쪽이네. 자, 120쪽 잠깐 보시죠. 제가 체크하라는 데만 하세요. 공개해야 할 정보의 내용 찾았어요? 제가 체크하라는 데만 하세요. 갔나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공개하라고 그랬죠? 그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 기본적인 사항과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나 벽면도배 상태 완전히 똑같죠? 일치하고 있어요. 다음 다 수도전기가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오폐수가 들어가 있지만 시설물의 상태 똑같죠 지금? 똑같아요. 다음에 라 도로 및 대중교통 성화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일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일치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마입니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사권, 임차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일치하고 있죠. 다만 각 권리자의 주 성명 등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한다. 밑줄 쫙.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금지예요. 왜 그런지 느낌 딱 오시죠? 전속을 체결한 개업공사가요. 이거 권리자 인적 사항 공개 금지예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단 공개 금지로 가 있고 나아가 소유자가 누군지 공개해버리면 물건 체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개 금지로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취득을 한 을한테 토지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하는데 소유자가 누군지를 브리핑해야 돼, 안 해야 돼? 손님한테, 을한테 내가 브리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소유자, 갑입니다라고 브리핑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럼 엄청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군지 설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해야죠. 등기상 증명서 지시하면서 보세요. 소유자 한민으로 돼 있죠. 설명해야 돼. 근데 전속을 체결한 개업공사가 물건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공개할 때는 소유자가 한민인지 공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공개 금지로 돼 있어요. 차이가 발생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설명을 할 때는 소유자 누군지 브리핑해야 돼요. 여기 저당권자가 누군지 브리핑을 해야 돼요.
저당권자는 국민은행입니다. 채권 체액은 얼마입니다. 브리핑해야 돼요. 안 하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구분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전속을 체결한 기업공사입니다. 공개를 할 때는 권리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라고 그랬죠. 근데 의뢰인한테 브리핑할 때는, 설명을 할 때는 소유자가 누군지 설명을 해야죠, 다. 구분 안 되십니까? 좋아요. 그냥 넘어가자고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정에 관한 사항 공개하는 겁니다. 공법상 제한 그럼 일치하고 있죠? 일치하고 있어요. 다음 4. 중개사물의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일치하고 있죠? 및 공시지가, 공시지가의 밑줄자. 공시지가 밑줄 긋고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도 밑줄.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 사항이 없었죠. 명문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일단은 공시지가는 설명을 하랍니다. 공개를 하랍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는데, 그러면 확인 설명 사항에는 있는데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지금. 확인 설명 사항에는 중개보수 설명하라고 그랬죠. 근데 공개할 정보에는 중개보수가 없어요. 또 취득 관련 조세 중미 세율이 있죠. 확인 설명 사항에는 있죠. 근데 공개할 정보에는 없어요. 해서 그 박스 여백에다가 120쪽 좌측 여백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 세, 제외. 이렇게 딱 메모만 해놓으세요. 120쪽 맨 밑에 박스 여백에다가 좌측 여백에다가 수, 세, 제외라고 딱 메모해 놓으면 돼요. 물론 거기 플러스 스타드에 이제 수세 제외돼 있다고 이제 일단 말씀 거기 해놨는데 메모만 딱 해놓으면 훨씬 더 기억이 빠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확인 설명 사항과 공개할 정보가 차이가 발생하는 게 몇 가지 나왔어요? 두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나왔잖아요. 네 가지. 공시지가하고 이거 권리관계에서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죠? 맞죠? 그 다음에 수세는 빠져있죠? 그럼 차이가 몇 가지? 네 가지. 우리가 오지선다죠? 네 가지가 나오면 항상 주의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엄청 어려워해요. 끝까지 어려워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게 인적사항 공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다음에 이제 여기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는 공개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 문제를 자주 물어요. 수세는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저는 무지하게 물어볼 거예요. 이거. 어쨌든 그래서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서 빠져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다시 뒤로 가요. 130쪽. 130쪽이 아니고 139쪽. 일단 메모만 해놓고 나중에 기억하자고요. 나중에.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자, 이제 계속 갑니다. 140쪽. 소유자 등의 확인 다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증 등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필요에 따라서는 권리증도 갖고 와라. 요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소유자 등의 확인이고, 상태에 관한 자료권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 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조사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설명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돼요. 필연적으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개업공사에게 면피권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개업공인인계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매도인, 임대인이죠. 즉 권리 이전 의뢰인이에요.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상태 자료 요건을 행사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그랬죠? 손님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실무적으로 행사 안 합니다. 이게. 그럼 만약에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의뢰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줬어요. 그럼 그에 따라 조사 다시 해야 되죠. 하고 다시 브리핑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불응했다. 불응했을 때 조치를 주의해야 돼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만약에 이자가 불응을 했습니다. 불응을 하시게 되면 이 사실을
취득 의뢰인한테 일러야 됩니다. 즉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합니다 하고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이 사실도 기재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물이 셀 것 같아가지고 매도인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도인께서 불응했습니다. 나중에 꼭 이거 손님께서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설명서에 기재도 하라고 그랬죠 지금. 이렇게 하면 또 거래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문제예요 이거. 이렇게 좋은 물건이 없다. 올수리. 제일 우리 송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송도도 지금 지은 지가 됐죠.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이제 올해 14년째 들어가고 있고, 이제 나머지 109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 8년째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화장실 같은데 타일루가 딱 이렇게 금가 있으면 쫙 보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이게 오래된 비틀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과실도 아니에요, 사실은. 매도인의 과실도 아니고, 거기 새들어 사는 임차인의 과실도 아니에요, 사실. 제일 애매하거든. 비틀려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이제 매매 쪽에서는 일단 책임을 져야 되죠, 매도인은. 그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변기에 금 간 거 있죠. 그게 제일 애매해. 그게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실금이 가 있는 거야. 실금이 가 있는데 이걸 발견 못 해. 그리고 나중에 매매를 했는데 또는 세를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발견된 거야. 그럼 이제 아주 머리 아파집니다, 이게. 저것도 한두 푼 아니에요, 저거. 아파트가 이제 대형 평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거 하나, 변기 하나에 막 80만 원씩 하고 그래요. 그럼 문제가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실금 가 있으면은 매수 쪽에서는 또는 임차인 쪽에서 고쳐달라고 하지. 매도 쪽에서는 뭔 얘기냐? 내가 금 냈느냐, 그거. 그러면 중간에 죽는 건 누구? 개업공사예요. 저도 그래갖고 이 부분이 아주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매매라면 매도인이 책임져야 될까요? 매수인이 그냥 떠안아야 될까? 예? 매도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매도인이 내놓겠어? 절대 안 내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개하는 입장이잖아요. 일단 우리가 안 피곤해야 돼. 맞죠?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그래버리는 거지. 이거 싸게 사신 거거든요. 연식이 있거든요. 새 아파트 아니거든요. 고쳐 쓰세요. 뭔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합의를 또 아니면 이끌어내야지. 이거 원래는, 그러니까 매도인한테는 그래야지 또. 원래는 다 물어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물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매수인께서 이거 새 거를 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20만 원만 주죠, 그냥. 뭔 말인지 아셔요? 이거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놈의 하자 때문에 우리가 실무상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현장 조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다 보면은 요 단지는 뭐가 자꾸 하자가 발생하는 거 알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가서 조사 때 그거만 체크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냥. 틀림없습니다. 예. 또 이제 여기도 우리 검단에도 중앙냉난방 가는 거 있죠?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다 개별 난방이에요? 개별 난방이에요? 송도는 또 중앙 냉난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겨울에 거래하면 에어컨을 틀질 못해. 안 나와, 에어컨이. 그럼 에어컨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 이거 수리비가 한두 푼 아니거든. 근데 매매를 했는데 겨울에 매매를 했어.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지나가지고 하다담보 책임기가 6개월 아닙니까? 6개월 지나갖고 발견되는 거야. 그럼 죽는 거야, 또.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런 하자들 때문에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장 조사할 때 철저히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면피하라고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전혀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그래요. 이거 하자가 사시면서 발견되는 거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자가. 이건 매도인의 책임을 할 수도 없고 매도인의 책임도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매수인한테는 네가 고쳐 써라. 그렇게 몰아붙여야 되고 매도인한테는 네가 내놔야 된다라고 아예 고지해버려야 돼, 그냥. 그래놓고 조금씩 받아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셔요? 예. 어쨌든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권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로 갑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 조문 다 읽어봤으니까, 그럼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개업 공인인증서로 출발했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인증서가 작성 의무의 주체가 되고 있고, 역시 설명서를 소속 공인인증서는 작성할 수 있다. 중개보조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언제 작성하라고 그러냐면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라고 했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쓸 때 확인설명서 역시 같이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거래계약서 쓸 때 설명서 교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 작성하라는 얘기인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다 써놓는다고 그랬죠. 전부 다 미리 다 써놔요. 계약 체결한 날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다 써놓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 미리 다 써놓고요. 다음에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실무 시간에 공부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법정 서식이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확인 설명서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종류가 4가지나 있어요.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4가지 종류가 있고요. 국문서식뿐만 아니고 영문서식 다 있어요. 그래서 국문서식, 영문서식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서 서식이 개정됐어요. 개정돼가지고 지금 나중에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자료를 저쪽에 보낼 생각인데, 어쨌든 개정된 서식 이 내용을 다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국문, 영문 서식으로 이제 전부 다 4종의 종류, 주거용 건축물 서식, 비주거용 서식, 토지 서식,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으로 4가지 서식이 있고, 이 물건 종류에 맞는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돼요? 3부 이상을 작성해야 됩니다. 3부 이상을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거래항사 이건 쌍방 교부예요. 쌍방 모두에 교부하고 한 분은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몇 년 보관하라고요? 3년. 그럼 서류 보존 2번째 나왔죠 지금? 2번째 나왔습니다. 전속중개약서 몇 년? 3년. 확인설명서? 3년.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올해 개정이 됐죠. 원본 또는 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그렇게 이제 보관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랬더니 또 그거 물어보시대.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랬더니 요즘 PDF 파일 아세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스캐닝 하는 거야. 스캐닝해갖고 PDF 파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갖고 요걸로 보관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근데 국토부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 유권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전자문서로 보관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는데, 전자계약 시스템을 거래하면 아날로그 문서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린 이거 출력해갖고 보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계약공사가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때는 출력해갖고 사무실에 보관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본을 3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이제 보관하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3년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공동중개했어요. 공동중개하면 설명서 기본 몇 부 작성해야 돼요? 4부예요. 기본 4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쌍방 교부하고 한 분은 보관하기 때문에 일단. 그럼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만 하라고요? 취득의뢰인. 근데 확인 설명서 교부는 쌍방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쌍방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작성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서명 및 날인이니까 잡필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죠. 그래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해야 된다. 해서 및 그랬는데 또는이 아니란 얘기죠. 밋이냐 또는이냐 주의할 때가 바로 여기다. 그래서 이거는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럼 개업공사는 당연히 서명 및 날인 해주는 겁니다. 그럼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여기다 대고 서명 및 날인 하면 되고요. 분사함소에서 설명서가 작성됐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분사함소 책임자가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누가 더해야 되냐면 중개행위를 한 우리 소속 공인인증서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 소공사는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그럼 소공이 중개행위했다는 얘기는 확인 설명을 했다든가 설명서를 작성했다든가 이건 중개행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해서 이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그럼 모든 소공이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게.
그래서 중개행위한 소공만이 함께 서명민날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미였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제재도 엄청 중요해요.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안 했잖아요. 개공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안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서명민날 안 했다.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예요. 일단 그래서 일단 이건 나중에 기억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를 이제 전부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핵심 중개행위 두 가지. 확인 설명, 설명서의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를 봤어요. 이제 143조 거래계약서로 가죠.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인데 법제 26조가 실려 있으니까 역시 읽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1항 기업 공인인증사는 밑줄이죠.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중개가 완성된 때 밑줄이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밑줄이고 거래 당사에 교부하고의 밑줄을 긋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존하여야 한다의 밑줄이죠. 그리고 밑에다 가로 열고 5년이라고 메모하세요.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하라?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내려갑니다. 25조 4항의 규정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일을 준용한다. 25조 4항이 뭐냐면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규정이에요. 그걸 그대로 준용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항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의 이상의 계약서를 써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쓰지 말라는 얘기죠. 다음 영제 22조 2항 법제 26조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면 5년을 말한다. 다음에 3항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고 개업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시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는 밑줄이에요. 자, 거래계약서 보겠습니다. 그럼 거래계약의 개념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개계약. 이걸 중개계약을 한다고 했고, 후1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있죠. 이 계약을 거래계약이라 한다. 그럼 이제 의뢰인단의 거래가 성사가 되면 개업공사는 전문가로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해 줘야 돼요. 이게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입니다. 핵심 중개행위 세 번째. 그럼 지금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냐? 개업공인인증사는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의무의 주체가 누구다? 개업공인인증사고 역시 소속 공인사는 작성할 수 있죠. 중개보존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작성하라고 하냐면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 써요. 자, 그럼 중개 완성된 때 따져봐야 되죠. 중개 완성 시기는 계약 체결이다, 잔금시다. 둘 중에 계약의 체결이에요. 계약 체결이 중개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25조 3항에서 그렇게 돼 있죠.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개 완성은 분명히 어디라고요? 거래계약의 체결. 그때 중개 완성된 거예요. 그럼 그때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법정 서식이 있느냐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시행령 22조 3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표지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서식이 있는지 없는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해서 거래계약서의 법정 서식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즉 국장이 정해놓은 표준 서식이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중개 완성의 문서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서인데 왜 법정 서식이 없을까? 왜? 거래계약 종류가 너무 많아서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뭐 전세권 설정 계약 등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종류가 많아서 표준 서식을 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실무 시간에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권리금 표준계약서, 임대차, 주택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주택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우리 일순환 하신 분 기억 못 하시려나? 아니면 작년에 하신 분.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정해져 있는데 그건 국장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정한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했어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장관이 소관부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그걸 반드시 써야 돼요. 그거를 쓰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현재 국장이 정해놓은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있다 없다? 없다. 주의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서식 정해진 바가 없어요. 주의해야 되고. 근데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이거 거래계약서 문서를 작성해야 되죠. 문서를 작성하고 이때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여기다 반드시 써줘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게 바로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사항이에요. 그래서 현재 규제 144쪽이죠.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이 색깔 칠해진 부분 9가지가 나열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건의 표시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일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권리 이전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조건기한인 경우 조건기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밖에 약정 내용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거래계약은 그거 아니에요. 필요기재사항이 누가 어떤 물건을 언제 얼마에 거랬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기억이 누가 아니에요. 니은이 어떤 물건을, 다음에 디귿이 언제, 계약일이죠. 다음에 리을 얼마에, 거래금액, 그 다음에 그 지급일자 모두 기재합니다. 특이한 게 물건에 인도일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계약서에. 왜 인도일시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죠.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세공간 다 정리돼요. 인도할 때까지는 누가 부담해요? 매도인이. 인도한 다음에는 매수인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잔금일과 통상 일치하죠. 인도일시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설명서 권리 이전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권리 이전하냐 이건 제목에 주로 표시돼요. 그럼 이거 매매계약서라면 어떤 권리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이죠. 뭐 임대차 계약서라면 임차권. 그러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설명서 하도 안 줘버릇하니까요. 계약서에다 아예 설명서 교부 언제 했는지 쓰게 돼 있어요. 근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일과 거의 일치할 거예요. 맞죠? 계약서 쓸 때 설명서 같이 교부하잖아요. 다. 맞죠? 그러니까 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일과 거의 일치할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약정사항이 있으면 약정사항을 쓰게 돼 있어요. 이게 필요적 기사항이에요. 그러면 거래계약서에 보수 같은 거 쓰란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암기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할 겁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필요적 기사항 이렇게 하고요. 이걸 넣어서 작성하는데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면 안 되죠? 거짓 기재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이중 계약서 작성 금지죠. 이게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운 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 5억인데 4억 5천에 쓴 거죠. 업 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 5억인데 5억 5천이나 6억에 쓰는 거지. 이게 업 계약서예요. 그다음에 이중 계약서는 계약서를 2장 쓴다는 얘기죠. 요즘 이중 계약서 쓴다고 안 쓴다고요? 2장은 절대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편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 절대 안 씁니다. 그죠? 근데 녹화되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말을 못 하겠는데 결국은 지난주에 2건을 내가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손님하고 한 2주 정도 줄다리를 계속 했어요. 나는 이제 상가를 주로 하니까 상가를 이제 매매건으로 계속 줄다리를 두 손님을 계속 했는데 둘 다 결렬됐어요. 결렬됐는데 상가는 사실 이놈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뭐를? 이중계약서는 안 쓴다니까 절대. 나중에 사고 나고 그거는. 그죠? 예. 근데 이게 상가는 통상적으로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제 많이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시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동의를 못하지 끝까지 못해요. 그럼 이제 결국 진행을 멈춰야 돼. 그리고 실거래가 되는 걸로만 이제 진행을 시켜야죠. 일단. 근데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도소득세 없는 경우들이 많죠.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경우가 뭐예요? 1가구 1주택으로서
2년 보유. 맞죠?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없으니까 업계약서를 가끔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다운이나 이중계약서 이거 걸리면 안 됩니다. 일단 안 걸려야지. 그것도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고, 다음 여기 거래계약서 서식은 없지만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된다고요? 기본 3부 이상. 이것도 쌍방교부죠. 쌍방교부한 다음에 한 부는 보관하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관하라? 5년이다. 그럼 서류 보관 3가지 다 나왔네. 3, 3, 5.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이에요? 3년. 확인설명서도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그래서 이거는 중개 완성인 문서고 돈이 왔다리 갔다리 했으므로 5년간 보존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이제 이거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간 보존하게 돼 있고, 다음에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을 역시 하는 겁니다. 서명 및 날인한다. 그럼 개업공사는 당연히 서명 및 날인 해줘야 되고요. 나아가 우리 중개행위한 소공이 있죠. 중개행위한 소속공사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한다. 이것도 그럼 서명 및 날인이래요. 그래서 자, 미리 기억합니다. 처음 들으신 분은 우리 과목에서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인데 2가지만 서명 및 날인이에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이해하셨죠?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서류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뿐이다. 중개행위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도 2가지 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우리 소공은요, 다른 데 서류에는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고, 소공이 중개행위했을 때 서명 및 날인해야 될 서류는 2가지 뿐이에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 정도.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보존 의무를 다 받네요. 여기서 잠깐 여담입니다만 중개보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개보존. 지금 우리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사와 중개행위한 수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라고 그랬죠. 봤더니 중개보조이 봤더니 자기만 쏙 빼놓고 말이에요. 개공하고 소공이 폼나게 계약서 쓰고 막 도장을 찍더라 이거 거기에. 그러니까 보조원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이쁜 도장을 팠어. 보조원이. 그래가지고 우리 개공한테 그러는 겁니다. 나도 이 계약서에 도장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쁜 도장 팠으니까. 이거. 개공. 너는 날인의 의무가 없으므로 날인하면 안 돼. 아니야. 날인해라 그럼. 둘 중에. 안 된다 해야 돼요? 하면 안 된다. 그래? 즉 보조원이 거래계약서나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면 위법이냐 이 문제예요 지금.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원이 설명서나 계약서를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근데 소공이나 개공이 쓴 계약서에다가 보조원이 이쁜 도장 팠다니까요. 그 자기도 폼나게 한번 찍어보자 이거야. 개공 찍지 말라는 얘기 없죠. 보조원이 거래계약서나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했다 해서 위법은 아니에요. 좋다. 그럼 너도 찍어라. 대신 사고 나면 너도 책임져라. 그럼 되지. 그러니까 보조원이 작성하면 이거 개념의 문제인데 보조원이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작성된 문서에 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했다 하여 위법은 아니에요. 딱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보조원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이는 공사법 위반이다. OX, X예요. 참고해 두세요. 이거 실무적으로 소공 도장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는다 그랬죠. 뭐하러 찍어요? 나도 여태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서랍에 도장만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래서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지금 내 자격증 걸려고 지금 살살 꼬시고 있는데 내가 절대 안 한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죠. 그놈의 부가세 때문에 장난 아니라니까 이거. 부가세 생돈으로 막 4,500 내려고 생각해봐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바꿔버리는 거지. 개업공사를. 뭔 말인지 아셔요? 일반과세 있고 간이과세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놈 세금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사장님이 지금 일반과세로 됐잖아요. 그래갖고 일반과세 지금 세금을 부가세 신고 1월 20일까지 해야 돼. 내일까지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지금 부가세를. 근데
내려버리고 폐업 신고해버리고 내가 다시 걸면 나는 간이로 가잖아. 뭔 말인지 아셔요? 그래서 내 거 올리자고 지금 난리야. 내가 안 한다 그랬어. 내 거 올려놓고 또 어떻게 하려고 또.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보험료 때문에 아주 죽겠는데 진짜. 나는 억울해 죽겠어. 난 직장 다닐 때 이러고 몰랐는데 이 강의하고 났더니 말이에요. 우리 완전 프리랜서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러면 지역보험 들어가잖아요. 건강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지역으로 들어가잖아 다.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 근데 속으로 그러시죠. 많이 벌면 많이 내야지. 자, 그럼 146쪽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 갑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